민경과 수연의 우정은 중학교 1학년 봄에 시작되었어요. 같은 반이 된 첫날, 민경이 수연에게 먼저 말을 걸었죠. 너 혼자 앉아있네. 나랑 같이 밥 먹을래?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어느새 20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매일 야자 끝나고 편의점 앞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고, 대학 시절엔 시험 기간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밤을 새웠어요. 민경이 첫 연애에 실패했을 때 밤새 울던 날도, 수연이 취업 준비로 힘들어할 때 옆에서 응원해준 것도 모두 서로였죠. 우리 할머니 될 때까지 친구하자. 민경이 그렇게 말했을 때 수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 오후였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경의 얼굴에 이상한 설렘이 가득했죠. 수연아, 나 사람 만나고 있어. 민경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진짜? 어떤 사람인데? 민경은 핸드폰을 꺼내 남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좋대. 부모님이 소개해 주셨어. 수연은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친구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자기 일처럼 기뻤으니까요. 잘됐다, 민경아. 이번엔 좋은 사람 같네. 그날 카페를 나서며 민경이 수연의 팔을 꼭 잡았어요.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우리 같이 행복하자. 그 말이 진심이었다고 그때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둘의 마지막 평범한 만남이 될 줄은 몰랐죠. 만남이 시작된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민경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자친구 회사 사람들이 진짜 다들 스펙이 좋더라. 시댁이 강남에 있대. 집도 엄청 크고. 처음엔 그냥 행복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좋은 사람 만나서 들뜬 거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점점 민경의 이야기 속에서 수연의 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언니가 말이야, 명품 가방 진짜 많이 가지고 있대. 남자친구 친구들이랑 모임했는데 다들 외제차 타더라. 수연이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민경은 대충 듣는 척하다가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근데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 될 분이. 그렇게 대화는 항상 민경의 새로운 세계로만 흘러갔습니다. 6개월 만에 민경의 결혼이 결정되었어요. 수연아, 나 결혼한대. 전화를 받은 수연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줬죠. 진짜? 축하해, 민경아. 언제 해? 6개월 후. 준비할 게 산더미야. 근데 시댁에서 다 도와주신대. 민경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수연은 당연히 자신이 들러리를 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우정이면 당연한 거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며칠 후 민경에게 온 메시지는 조금 달랐어요. 수연아, 들러리는 신랑 쪽 친구들이랑 맞춰야 해서 신랑 친구 여동생이 서기로 했어. 미안.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변명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수연은 괜찮아, 축하해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민경과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어요. 수연이 먼저 연락을 해도 답장이 늦거나 아예 안 올 때가 많았죠. 바쁘겠지, 결혼 준비하느라. 수연은 스스로를 달래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우연히 민경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레스 피팅을 하는 민경,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들이 서 있었어요. 사진 속 민경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댓글에는 예비 신우들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죠.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친구는 드레스 피팅에도 부르지 않으면서 이제 막 알게 된 시댁 식구들과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나는 이제 민경이 인생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경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우리 시댁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자. 수연은 반가운 마음에 바로 약속을 잡았죠. 하지만 식당에 도착한 순간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커다란 테이블에는 벌써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 신우 2명, 그리고 시댁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민경은 수연을 보더니 가볍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 수연이 왔네. 여기 앉아. 소개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예요. 그게 전부였죠. 식사 내내 대화는 시댁 이야기로만 흘러갔어요. 민경은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만 신경을 쓰며 웃고 떠들었고 수연은 그저 조용히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친구분도 더치페이 하시는 거죠? 민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경과의 만남은 항상 불편했어요. 만나도 민경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예비 신랑과의 통화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잠깐만, 여보한테 온 문자. 미안, 시어머님이 전화 오셨어. 대화는 늘 끊겼고 수연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경아, 결혼식 날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민경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아니, 웨딩 플래너가 다 해줘.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로 했어. 그래도 내가. 수연아, 괜찮아. 너는 그냥 편하게 와서 즐기기만 하면 돼. 편하게 즐기라는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을까요?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경의 결혼식에서 자신의 자리가 이미 없다는 걸 그때 알아차렸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민경에게서 청첩장이 배달로 도착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전해주는 게 아니라 택배로 온 청첩장. 봉투를 뜯는 수연의 손이 자꾸 떨렸어요. 청첩장 안에는 짧은 메모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와줘서 고마워. 축의금은 1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다른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수연에게 온 청첩장은 그게 전부였어요. 20년 우정을 담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종이 한 장. 수연은 청첩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가야겠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쪽에는 이미 금이 가 있었어요. 민경이 변한 게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수연은 정성껏 준비해서 식장에 갔어요. 축의금 봉투에는 30만 원을 넣었죠. 20년 우정이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식장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는데 수연이 들어가려고 하자 웨딩 플래너가 막아섰어요. 죄송한데 신부님이 시댁 가족들하고만 사진 찍으신대요. 안 해. 수연은 그냥 돌아서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데 민경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연이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민경은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못 본 척한 걸까요? 수연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식장 안으로 들어간 수연은 안내받은 좌석을 확인했어요. 가장 뒤쪽 구석 자리였습니다. 신부 측 하객석 맨 뒤 기둥 옆자리. 주변을 둘러보니 앞쪽 좋은 자리에는 시댁 친척들과 신랑 친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민경의 회사 동료들도 중간쯤 자리에 앉아 있었죠. 20년 친구는 맨 뒤였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민경이 입장하는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죠. 수연도 손뼉을 쳤지만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민경의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민경이 맞나? 식장 안은 축하 인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수연의 자리만큼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피로연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는 줄에 섰어요. 수연도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들고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축의금을 내며 민경과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죠. 민경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드디어 수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민경아, 축하해. 수연이 봉투를 건네자 민경은 받기는 받았지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응, 고마워. 잘 먹을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거들었죠.
친구분이세요? 고맙습니다. 민경은 벌써 다음 하객을 보고 있었어요. 20년을 함께한 친구에게 건네는 인사치고는 너무 짧았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를 벗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을 보니 억지로 지었던 미소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수연은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 테이블에는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민경은 메인 테이블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웃고 떠들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눴죠. 민경도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수연이 앉은 테이블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힐끗 보긴 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민경아. 수연이 작게 불렀지만 민경은 듣지 못한 건지 아니면 듣고도 모른 척한 건지 그냥 가버렸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이 수연에게 물었어요. 신부랑 어떤 사이세요? 친구요. 아, 그렇구나. 신부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수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경은 2주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수연은 한 번쯤 연락이 오겠지 싶어 기다렸지만 민경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연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민경아,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어땠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죠. 응, 좋았어. 요즘 정신없어. 시댁 행사도 많고. 짧고 건조한 답장이었어요. 수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시간 나면 밥이라도 한번 먹자. 이번엔 답장이 더 늦었어요. 응, 나중에. 요즘 진짜 바빠. 나중에. 그 말이 언제를 의미하는지 수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민경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어요. 수연이 먼저 연락하면 그제야 간단히 답을 할 뿐이었죠. 민경과 수연 그리고 중고등학교 동창 몇 명이 있던 단톡방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방이었죠. 하지만 민경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 방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민경은 거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가끔 누가 민경에게 안부를 물어도 대충 대답하거나 읽씹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들 오랜만에 만나야? 민경이도 결혼했는데 축하 겸해서. 다른 친구들은 좋다고 했지만 민경의 답은 달랐습니다. 나는 바빠서 힘들 것 같아. 너희끼리 만나.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단톡방을 확인한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경이 방을 나간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퇴장한 것이죠. 다른 친구들도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민경이가 왜 나갔지? 하지만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민경이 받았습니다. 응, 수연아?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느낌이 묻어났어요. 민경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요즘 너무 연락이 안 되잖아. 미안, 요즘 진짜 바빠서. 시댁 일도 많고 남편도 케어해야 하고. 그래도 친구잖아. 우리 20년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경이 말했어요.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결혼했잖아. 가정이 우선이야.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뭐가 어때서? 다 큰 어른이 결혼하면 당연한 거 아냐?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수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민경아,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전화 이후로 수연은 더 이상 민경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민경도 마찬가지였죠. SNS에서는 가끔 민경의 소식이 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남편과의 데이트 사진, 명품 가방 인증 사진. 행복해 보이는 일상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수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20년 우정은 그렇게 조용히 끝나버렸어요. 수연은 가끔 민경을 떠올렸지만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은 민경의 인생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민경에게는 이제 시댁 식구들과 남편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전부인 것 같았어요. 20년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구나. 수연은 민경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조용히 앨범 깊숙한 곳으로 옮겼어요.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민경의 결혼 생활은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현실의 무게가 짓눌러 왔죠. 남편은 회사 일로 늘 바빴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간섭했어요.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였어?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시댁 제사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지? 민경은 대답하느라 지쳐갔습니다. 신우들은 민경을 편하게 부려먹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 병원 모시고 가줘. 언니, 조카 봐줄 수 있어? 거절하면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결혼 전 그렇게 친절하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 민경을 그저 며느리로만 대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민경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남편 뒷바라지 제대로 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시댁 어른 말씀은 잘 들어야 돼. 민경은 처음엔 참으려고 했어요. 좋은 집안에 시집 왔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했고 명절에는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어요. 신우들은 편하게 앉아서 수다만 떨었지만 민경은 부엌을 지켜야 했죠. 언니는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신우의 말에 민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하소연해봤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러셔. 조금만 참아줘. 참으라는 말만 들으면서 민경은 점점 지쳐갔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갈수록 소원해졌습니다. 신혼 때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하며 대화를 피했죠. 주말에도 친구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했어요.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우리는 언제 같이 시간을 보내? 다음에. 요즘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었어. 민경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집안일은 혼자 하고 시댁 일도 혼자 감당하고 외로움도 혼자 견뎌야 했어요. 어느 날 민경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왜 자꾸 그런 소리 해? 바쁘다니까. 민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돌아올 답이 뻔했으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민경의 외로움도 깊어졌어요. 남편은 먼저 잠들고 민경은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곤 했죠. 결혼 전에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남편, 안정적인 생활. 모든 게 갖춰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마음 둘 곳은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연락할 사람을 찾아봤지만 막막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고 남편은 들어주지 않았죠. 그때 문득 수연이 떠올랐어요. 수연이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줬을 텐데. 예전 같았으면 밤늦게라도 전화해서 하소연했을 거예요. 수연은 항상 민경의 편이었고 위로를 건네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인연을 끊어버렸으니까요. 민경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경은 수연을 더 자주 떠올렸어요. 중고등학교 때 함께 웃던 시간, 대학 때 밤새 수다 떨던 날들.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주던 수연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민경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수연을 소홀히 했던 것, 결혼식 때 뒷자리에 앉게 했던 것, 연락을 끊어버렸던 것.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용서해줄까? 민경은 수연의 연락처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메시지를 쓰려다가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될까?
아니면 그냥 안부라도 물어볼까? 하지만 민경은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결국 어느 날 밤 민경은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연아, 잘 지내? 짧고 어색한 메시지였습니다. 2년 만에 연락치고는 너무 가벼운 인사였죠. 수연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금 와서?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간단히 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민경은 그 짧은 답장을 받고도 계속 메시지를 이어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요즘 좀 힘들어서. 하지만 수연의 답장은 계속 짧았습니다. 그래. 힘든 일 있어? 민경은 길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시댁 이야기, 남편 이야기, 외로운 마음까지.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읽은 표시만 떠 있을 뿐이었죠. 며칠 후 민경은 다시 연락을 시도했어요. 수연아, 시간 되면 우리 밥 한번 먹자. 얘기하고 싶어. 이번에는 수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경아, 솔직히 말할게.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지금 와서 연락하는 거 난 이해가 안 가. 수연아, 미안해. 내가 그때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필요 없을 때 버렸잖아. 민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이 이어서 말했어요. 결혼하고 행복할 때는 나 없어도 됐잖아. 그런데 힘들다고 다시 찾는 건 너무한 거 아냐? 그게 아니라. 민경아, 나도 상처받았어. 20년 우정이 그렇게 가볍게 끝날 줄 몰랐어. 수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이제 와서 외롭다고 힘들다고 연락하지 마. 난 내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민경은 수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수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한 번만 만나줘.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만나서 뭐하게? 네가 힘든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길 바라는 거야? 민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경아,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해. 너처럼 결혼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수연아, 이제 서로 연락하지 말자. 그게 우리한테 더 나을 것 같아.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민경은 한참을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울었습니다. 수연은 민경과의 연락을 끊은 후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죠. 수연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민경처럼 자신을 이용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관계들. 수연은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민경이 생각나긴 했어요. 20년 우정이 완전히 잊혀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구나. 수연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민경은 민경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자신도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였죠.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후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경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수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수연아, 한 번만 만나자. 진짜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수연의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민경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인연은 거기까지였던 거야. 어느 날 민경은 수연의 SNS를 우연히 봤어요. 수연이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있는 사진들.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었죠. 민경은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자신이 버린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우고 있었어요. 민경은 댓글을 달까 망설이다가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수연의 인생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민경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시댁의 간섭도 남편의 무관심도 달라지지 않았죠.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연에게 전화해서 위로받았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민경은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결혼 생활.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민경의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끔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영과 카페에서 수다 떨던 시간, 별것 아닌 일로도 함께 웃던 날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민경은 자신이 만든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어요. 어느 날 민경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수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수학여행 때 찍은 사진, 졸업식 날 함께 온 사진, 대학 축제 때의 사진들. 모든 순간에 수연이 있었습니다. 민경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했던 건 그때였다는 걸. 돈도 별로 없었고 미래도 불확실했지만 수연과 함께였기에 행복했던 시간들. 나는 정말 소중한 걸 버렸구나. 민경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결혼, 좋은 집안, 안정적인 생활.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은 가장 소중한 우정을 잃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지만 가슴은 계속 아팠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아무도 듣지 못할 사과를 혼자 중얼거렸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민경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수연의 삶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민경은 가끔 수연의 소식을 멀리서 들었습니다. 수연이 승진했다는 소식,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모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을 뿐이었죠. 직접 물어볼 수도 축하해 줄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수연을 마주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수연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민경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네. 수연의 걸음은 가벼워 보였어요. 자신이 없어도 잘 살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 민경에게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은 수연 없이 외롭지만 수연은 자신 없이도 괜찮다는 것. 민경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결국 민경과 수연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우정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민경은 여전히 결혼 생활의 무게를 견디며 살았고 수연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죠. 가끔 민경은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수연을 소중히 대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민경이 배운 건 이거였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는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라는 것. 수연은 더 이상 민경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행복을 찾아갔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화려한 반전도 극적인 화해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은 후회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은 평온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살아갈 뿐이었어요. 어떤 선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따라오는 법이에요. 민경은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쫓다가 진짜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을 놓쳐버린 겁니다. 수연은 상처받았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갔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은지.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 오늘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